초유의 노란봉투법이라 기업들 벌벌 떤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초유의 노란봉투법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노란봉투법을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요, 노조법 2조하고요 3조를 개정하는 것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아마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 공장 건물을 완전히 점거해서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업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들도 다치고 죽고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조의 파업은 극렬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노조 측에다가 물어달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심까지 나왔는데 이게 노조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많이 회사에 피해를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뭐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라기보다는 다른 노조원들이 다른 회사의 노조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이거 손해배상 해줘라 하고 보냈던 게 노란봉투법의 시작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노조법 제2조 2항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청인 공급업체가 원청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2차 하청업체, 1차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본회사의 노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청이 되는 거, 원청 회사의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노조 협상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대기업 사장이에요. 대기업 사장이면 일단 우리 회사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죠? 사실 우리 회사 노조하고 협상하는 자체도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대자동차 지금 또 파업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청업체하고도 나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청업체가 몇 개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하청업체가 아무리 적어도 현대차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600개 넘는 그런 하청업체하고 대기업 사장인 정환진이하고 계속 계약을 단체 교섭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회사 노조하고도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차 하청업체하고도 협상을 해야 돼. 2차 하청업체하고도 협상을 해야 돼. 이게 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3조예요. 3조는요.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확인된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물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불법 파업을 해서 공장 때려 부시고 회사 건물 때려 부시고 이래도 이게 손해배상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노조 세상이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상입니까? 노조가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다 있잖아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다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말입니다. 선생님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저는 선생님들이 노조에 있는 게 잘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래도 뭐 그것도 노조가 필요하다니까 있대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조가 기물을 파손하고 부셔도 안 물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노조 천국으로 만들랍니까? 지금 그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거 통과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이러니 기업들이 벌벌 안 떨겠습니까? 당연히 벌벌 떨죠. 당연히 벌벌 떱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업들은요 1차 업체하고도 단체 교섭을 해야 돼. 2차 업체하고도 단체 교섭을 해야 돼. 그러면 현대차 그룹만 보자고요. 1차 업체가 309개, 2차 업체가 381개, 모두 690개입니다. 지금도 노조 협상이 난항인데 이거 협상하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게다가 협상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협상하겠죠.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하고 협상하겠죠. 협상이 안 되네. 아이고 난 너네들하고 못하겠어. 야 우리 공급망 끊자. 공급 끊자. 그리고 공급망을 해외로 변경한 해외로. 안 그럴 거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아마 이러면 대한민국이 와장창 무너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대기업조차도 저는 해외로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조차도.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게다가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못한다? 그럼 주주는 어떻게 돼요? 주주는요? 주주는 한 주를 가지고 있던 두 주를 갖고 있던 그 회사의 주인인데 아니 노조가 회사를 다 부셔갖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노조들한테 물어달라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시장경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시장경제는 완전히 무너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니까 그래도 배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시장경제가 무너진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벌벌 떠는 이유가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실행을 하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기업이 무너지는 거 저는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천 시대 열겠대요. 어떻게 열죠?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어디 이뿐입니까? 상법 개정안은 또 볼까요?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 충실의 의무,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요거 3% 룰입니다. 또 6%, 30% 룰로 제가 또 못 고쳤네요. 3% 룰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이렇게 많이 통과가 되는데 여러분 기업이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노조의 교섭하랴 이게 주주들의 공약에 견뎌내랴 제가 봐서는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주가 5천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과연 주가 5천 시대를 열 수 있었겠습니까? 돈 뿌려서 열려면 열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 이런 데도 주가 5천 올라가고 하루에 뭐 10,000%씩 폭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뿌려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면서 과연 5천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자체가 어쩌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주가 5천 시대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앞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간다면요 기업은요 꼼짝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하려고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제가 봐서는 주식 투자자들도 이거 도입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도입되는 것을.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를 하고 독립이사는 쉽게 말하면 사내 이사나 집행임원 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사를 선임을 하고 또 감사위원은 분리선출을 하는데 감사위원하고요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을 해서 이게 임명으로 확대를 하고 기업을 감시하겠다는 거 전부 기업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투표제도 이게 주주 의결권이 특정인에게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소액 주주들에게도 이사 선임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자주주총회는 어디라서 이제 주총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3% 룰은요. 내가 의결권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의결권은 3%밖에 수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주가 5천이라는 건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미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5천까지 가려고 하면요.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다가 상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기업들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최저임금에다가 주 52시간제까지 옥죄해 놨는데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지죠. 주가 5천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연불이 아니라 그냥 상상 속의 그대인 거예요. 상상 속의 그대. 상상 속의 수치지 현재에서 일어날 거라고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결국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지금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